안녕하세요. 언제나 복잡한 민원과 인허가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는 행부자TV입니다. 오늘은 기업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따라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업 인증과 필요에 의한 인증, 또한 수많은 정책자금과 융자 등을 받기 위하여 필수 요소로 작용되는 인증 중에서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의 전문위원이자 기업 R&D 지도사로서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의 목차는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소개, 그리고 과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어떠한 지원 혜택이 있는가, 2번이 핵심이 되겠죠.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혜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설립이 완료됐다면 그 위에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리고 국가에서는 5번째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절차들이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설립 신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을 전부 다 설명하게 되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번, 2번, 3번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도 소개를 약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 혜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어떻게 설립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의 개요, 두 번째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의 개요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의 도입 시즌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 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기술 경쟁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기부 장관은 기업의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 부서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유념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나뉜다는 것만 유념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요. 그 법률 조항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의 하나하나에 대한 조항들에 대한 설명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너무나 길고요. 우리는 조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의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정 등이 있고요. 14조의 3항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그리고 14조의 4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그리고 16조에는 기술개발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있고요. 여기에는 제16조의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정 기준, 그리고 제17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도 있습니다. 법률을 그냥 나열해 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조금 유심히 보신다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혜택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가, 어떠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조세 지원 및 관세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인력 지원 및 자금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부설연구소 혜택은 조세 지원, 관세 지원, 인력 지원, 자금 지원, 판로 지원, 기술 지원, 기타 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이 조세 지원, 즉 세제 혜택은 가장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따라 지원 제도에 따라 다소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혜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장 핵심입니다. 조세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답니다. 당해 연도 발생 금액의 25%. 그런데 여기서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당해 연도 발생 금액의 중소기업일 경우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거. 두 번째로는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 시 자체 연구개발 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 최대 40%까지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것. 세 번째,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 투자 세액 공제, 즉 연구를 위해 투자한 것을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 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 사업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6%의 세액 공제가 있다는 것. 네 번째로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이 있습니다. 즉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과세 기준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도 감면해 줍니다. 취득세와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는 60%까지, 재산세는 50%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대기업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를 비과세해 준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세히 좀 보자고요. 연구소를 설립하게 되면, 또한 전담부서를 설립하게 되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는 거겠죠.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25%래요. 25%.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1년에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 아니고요. 중소기업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법인세가 3천만 원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연구비나 인력개발비에 투자한 금액이 1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거기에 25% 아닙니까? 그럼 2,500만 원. 그럼 3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빼면 500만 원.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2,500만 원이었을 경우에는 법인세가 제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조세 지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기업부설 연구소는 다 지금 혜택이 있는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단 요거 부동산이나 그 취득세나 재산세 요 혜택만 없다는 것이지, 연구전담부서도 중소기업에서는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세 지원이 이렇게 많은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계시는 혹시나 중소기업 대표님이나 아니면 관계자분께서는 이 조세 지원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이 조세 지원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시면 이 조세 지원이 이렇게 따른다는 것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큰 거는 아닌데 관세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관세 지원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 감면, 즉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 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해 준다. 즉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80%를 감면해준다. 어떤 거를 관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 해당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없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에 가름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감면과 관세 지원을 들으셨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거, 즉 위 지원 제도 중에서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는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되어 신고된 연구인력의 급여 총액의 25%를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기업부설 연구소 혜택의 대표적인 지원 내용입니다. 제가 전장에서도 좀 힘주어 좀 강조했던 내용이잖아요. 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유심히 한번 또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기업부설 연구소의 혜택이라는 것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인력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연구 요원 제도,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봐주세요.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소가 신규 채용하는 연구 전담 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병역 의무를 면제해 준답니다. 여기서는 좀 조건이 있는데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 전담 요원 2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고,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 연구 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 기술 개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로는 자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 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 보조비로 지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ATC라고 하는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인력 지원과 자금 지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력 지원에서 이 병역 의무에 대한 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 잠깐만요. 자, 인력 지원에서 이 병역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좀 뒷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좀 민감한 부분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가 있다, 병역 의무 면제가 된다라는 거, 요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금 지원에서는 연구 보조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 그리고 AT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나 지원해 준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 그러나 여기서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거의 혜택이 있는데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요 하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만 혜택이 있다라는 것, 요거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절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기업부설 연구소 신고 대상과, 두 번째로는 설립 요건, 세 번째로는 설립 신고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부설 연구소 신규 설립에 있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이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등은 기업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는 조직이므로 연구개발 이외의 사업활동, 즉 영업 생산 관리에 최소한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이 보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 대상이 가능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좀 더 세세하게 보자고요. 자, 영리를 목적으로, 여기서는 영리가 핵심이 되겠죠.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입니다. 자, 상법에 따른 개인기업, 합자, 한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그러니까 모든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자기관도 되고요. 지방 공기업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도 있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주식회사라는 거,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면 된다는 거,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면은 각급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 그리고 산업기술연구조합이나 의료법인, 병원 등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신고 대상에서 핵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법인은 된다는 뜻이겠죠. 상법상 법인은 된다는 뜻이니까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만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기업부설 연구소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란 무엇인가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이란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이 사업화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며, 법률적 정의는 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사업화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정, 즉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되어서 제품이 출시되거나 하면 그것은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로는 제품 개발에 해당하는 건설, 금속기계, 전기전자, 생명과학, 산업디자인, 섬유소재, 식품, 환경, 화학, 기타 등의 분야가 있고, 서비스 분야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보건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까지 있다라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 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쭉 보시죠. 자,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기업 활동, 즉 품질 관리나 생산 관리나 고객 관리나 정보 수집 등은 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개선 및 혁신 활동,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혁신 활동도 연구가 아니고요. 보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영업 등에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도 연구가 아닙니다. 즉 보편적인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거나 시장 조사에 보편화된 통계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연구가 아니고요. 네 번째로는 제품의 서비스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일상적인 개별, 사회과학 R&D 활동도 연구가 아닙니다. 좀 더 살펴보시면 환율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세금과 투자의 상관관계 등 이런 거는 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은 연구 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가 외주 용역 등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연구소 설립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유념해 주세요.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상 반복적이고 이러한 것들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으로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를 해봤자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설립 요건은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설립 신고 전에 연구전담 요원 자격 요건 및 연구 공간, 기자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가 필요하고요.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전담 요원 수에 따라 구분되며,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연구전담 요원이 있으면 가능한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빨간 펜으로 되어 있지만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요건,
기업 규모 및 창업 형태별 연구 전담 요원 수는 몇 명이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인적 요건으로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담 부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조금 상이합니다. 먼저 벤처기업이나 연구원, 교원, 창업기업이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연구 전담 요원이 2명 이상 필요하고, 소기업일 경우에는 3명 이상 필요한데 창업 후 3년 이내에는 2명까지도 가능합니다. 중기업과 국외외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치할 때는 연구 전담 요원이 5명 이상 필요하고,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7명 이상, 대기업일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한데요. 연구전담 요원이 1명 이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물적 요건으로는 연구시설 및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뭐 연구소가 있겠죠. 그리고 독자적으로 설립하기도 인적인 측면에서, 인력적인 측면에서 수월할 텐데, 소기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소기업의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이 대부분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기업 부설 연구소보다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게 편리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벤처기업 인증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리한 연구소 설립은 오히려 사후 운영의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소기업일 경우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연구전담 요원의 자격 요건, 즉 인적 요건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만이 연구전담 요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적 요건입니다. 연구전담 요원의 학력 또는 기술 자격증에 따른 자격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학력 또는 자격증 둘 중 하나 이상 충족되면 연구전담 요원이 될 수 있는데, 자연계, 즉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 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 분야의 1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연구전담 요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전문 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 경력 2년 이상 경력 보유자라면 연구전담 요원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즉 고졸도, 고등학교 졸업자도 연구전담 요원이 될 수 있고,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또한 가능합니다. 즉 고졸이나 기능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 경력 4년이 있으면 연구전담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는 기업의 주 업종이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 요원의 자연계열 전공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전담 요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나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전담 요원이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 경력이 2년 이상, 3년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경력 보유자는 연구전담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소만 설립되지 전담부서는 안 된다는 것. 단, 주 업종이 정보 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산업 디자인 분야를 살펴본다면 산업 디자인 분야로 기업 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 요원이 자연계열 전공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산업 디자인 분야에는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시각 디자인, 환경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분야로 나뉘는데, 산업 디자인 분야 연구 개발 활동은 제품 및 포장 디자인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적 요건인데요. 좀 까다롭긴 하더라도 이 요건에 맞춰서
꼭 설립을 해야 한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포털 연구소의 물적 요건, 즉 연구공과 확보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포털 연구소 설립 요건 중에는 물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연구 공간에 대한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연구 공간은 독립 공간으로서 사방이 막혀 있고 출입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로 연구 공간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이 되어 있으면 연구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첫 번째,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종만 해당되고,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나 컨테이너, 가건물, 주거 전용 건물은 연구 공간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외를 빼면 그 모양은 이렇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연구개발 전담부서, 즉 기업부설 연구소의 모양은 상부까지 막힌 고정된 벽체, 즉 독립된 연구공간, 출입문과 벽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렇게 파티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이 만족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겠죠. 연구 기자재 확보 기준에 대해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기자재는 연구 전담 요원 또는 보조원이 연구 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 전용 설비로서 기업 부설 연구소의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 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구 시설은 다른 부서와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연구 기자재 보유 수에 따른 기준은 없으나 연구 개발 활동에 필요한 연구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용 PC, 팩스, 복사기 등은 연구 기자재로 인정이 안 되고,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측정기기 등은 연구 기자재로 인정 안 됩니다. 즉, 예를 들어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 전자저울, 다이얼 게이지 등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PC, 팩스, 인쇄기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버니어 캘리퍼스, 그다음에 마이크로미터, 전자저울, 이런 다이얼 게이지 등은 연구 기자재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기업포털 연구소 설립 신고의 제출 서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업포털 연구소를 어떻게 설립하느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러한 인적 요건, 물적 요건, 그리고 설비까지 다 준비가 되었다면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연구개발 인력 현황, 연구 기자재 현황 등을 온라인 신고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고, 조직도, 회사 도면, 기업부설 연구소 도면, 연구소 현판 사진, 연구소 내부 사진, JPG 파일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소 직원이 10명 이상의 경우에는요, 연구소 안전관리 현황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업부설 연구소일 경우에는 첫 번째,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서, 두 번째,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세 번째, 연구기자재 현황, 네 번째, 연구개발 인력 현황, 다섯 번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여섯 번째,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소 조직도, 일곱 번째, 도면, 도면에는 해당 층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소 내부 도면, 여덟 번째로 기업부설 연구소 출입구 현판 사진 및 내부 사진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유사하니까요. 한번 보시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출할 서류가 또 있는데요. 해당 기업 제출 서류입니다. 해당하는 기업만 제출하는 서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직전 3개년도 손익계산서 등 매출액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요.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가 필요하고, 연구원이나 교원 창업기업은 해당 기관의 경력증명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소는 보험 가입 보고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절차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 텐데요.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소로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설립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되는데, 선설립 후 신고를 하면 되고, 기업 내에서 먼저 설립 요건을 검토하고 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인정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절차를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 설립 후 온라인으로 로그인을 하는데요. 법인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게 되고, 서류를 작성해서 설립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문서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게 문제 없다고 하면 인정서가 발급되긴 하는데,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인증서가 발급됐으면 온라인으로 출력하면 되고요. 이에 인정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요. 이로써 모든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가 나오게 되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신청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떼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연구소 전담부서의 설립신고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설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1단계는 선설립, 2단계는 설립신고 등록, 즉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걸 말하고, 3단계는 접수가 되면 4단계는 검토, 즉 심사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5단계로 연구소로 인정되는 5단계의 총 5단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1. 선설립, 두 번째로 설립신고 등록 온라인 신청, 세 번째로 접수, 네 번째로 검토 심사 및 보완, 다섯 번째로 연구소 인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1단계와 2단계를 좀 살펴볼 텐데요. 1단계 선설립.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 내 조직 개편을 통하여 연구전담요원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 등을 확보하여 설립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련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소를 설립한다. 먼저 그러니까 설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절차, 즉 11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드리고 다음 동영상 제작 때 좀 더 깊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홈페이지 접속 및 신규 설립 안내를 클릭합니다. 설명은 www.rnd.or.kr 신규 설립 신고, 설립 신고하기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 다음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본점 사업자 번호 및 공인인증서, 즉 법용이나 은행용이나 이것이 없다면 이 산기업에서 발행하는 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규 설립 신고를 클릭하게 되면 로그인 후 연구소나 전담부서이냐를 등록하여 클릭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가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기업 연구소 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업 정보를 등록하게 되고, 여섯 번째로는 연구소 전담부서 정보를 등록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연구개발 활동 개요소 등을 등록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요 업무와 전문 연구 분야, 연구 과제를 등록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인력 현황인데요.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등록하게 됩니다. 연구원, 연구원의 연구소장, 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을 등록하게 되고, 아홉 번째로 연구시설 현황을 등록하게 됩니다. 품명과 어떤 시설 품명, 그러니까 어떠한 게 있다, 품명과 수량과 설치 부서를 등록하게 됩니다. 열 번째로는
구비서류를 등록해야 하는데 조직도, 도면, 내부사진, 사업자 등록증을 JPG로 만들어서 등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립신고를 제출하게 되면 신고 내역 출력을 통해 작성 내용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신고 절차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단계는 봤으니까요. 3단계 접수는 기업 담당자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법인 공인인증서, 즉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용, 은행용, 상기업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상기업에서 접수 전까지 신고 서류 수정이 가능하고, 서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재접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접수를 하게 되면 상기업 담당자는 접수 처리가 실시되고, 접수된 서류는 기업에서 수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4단계는 산기업에서 검토, 심사 및 보완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기업 담당자와 산기업 담당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상기업의 담당자는 검토 및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인정요건 미비 시 반려 처리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인정요건 및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5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서류 보완이 발생한 경우에 기업에 보완을 요청하게 되고, 기업 담당자는 요청을 받았으면 보완을 등록해야 하는데, 보완 요청 내용에 따라 문서 보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설립신고 처리 기한은 7일 이내이고,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기업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접수 문자가 송신됩니다. 통상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이틀 이내에 접수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 요청을 하거나 인정 처리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제출된 설립신고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유선 확인 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고 내용이 자동 반려된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5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소가 인정되는 단계입니다. 상기업 담당자는 인정 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연구소 전담부서에 인정 번호를 부여하여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담당자는 인정서를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리일 당일에 온라인으로 기업에서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연구소 설립에 있어서 온라인 설립 신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소 전담부서 온라인 입력, 그리고 구비서류 첨부 및 설립 신고 제출, 이런 보완 단계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기업부설 연구소의 온라인 설립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으로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R&D 정책자금 융자, 기업이 성장 과정에 따라 꼭 갖추어야 할 인증에 대하여 불법 브로커에 의해 피해를 입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업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한국기술개발협회의 전문위원이며 기업 R&D 지도사 염수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